일단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그린기라는 뉴스레터를 작년에 참가를 했고, 그 뉴스레터를 참가했던 가장 큰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은 녹색당이 정말 좋은 콘텐츠가 많은데 이게 당 내에서만 소비되지 않고 좀 이렇게 당 밖으로 많이 소비가 돼서,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좀 우리가 외연이 넓어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끼리 행복한 조직이 아니라 더 많은 그런 시민사회 또는 일반, 좀 더 나가서 일반 직장인, 뭐 일반 자영업자, 뭐 일반 노동자 이런 분들이 그냥 사실 요즘 뭐 트레바리처럼 돈 내고도 독서 모임도 하고 돈 내고 그런 교양 강좌도 많이 들으시는데 그런 거 같이 하면서 공감대도 같이 형성을 하고 좀 우리 외연도 넓혀가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린기를 참관했을 때 목적은 꼭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다. 하지만 계속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조금씩 해나갈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콘텐츠를 내보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은 대중적이고 조금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일단은 연재를 하나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저작권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당 내에도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요즘엔 특히나 이제 어떤 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보다는 막 조그만한 소형 뭐 에이전시나 많이 하시죠. 그리고 1차원적으로 와닿는 게 사실은 저작권이거든요. 내가 뭐 디자이너인데, 또는 뭐 내가 무슨 어떤 뭐 작가인데, AI한테 맡기면은, 최근에 특히 번역 시장 같은 경우도 장난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막 두탕 세탕 뛰었던 번역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아예 없잖아요. 왜냐면 저만 하다가도 그냥 AI에 번역시키면 웬만한 퀄리티 다 나오는데 굳이 내가 그거를 A4 한 장당 4만 원, 5만 원 주고 번역을 시켜야 되나? 현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이슈들. 반면에 막상 저희 지금 AI 기본법도 이제 요즘 이제 간신히 어떻게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저작권에 가서 특히나 완전히 여전히 무법지대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했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앞에 했던 그런 얘기여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저작물에 대한 정의에 반드시 인간이 개입한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 AI가 만든 저작물, 그게 뭐 이미지가 됐든 뭐 글이 됐든 뭐 음악이 됐든 걔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그 언론에서 막 마치 저작권 인정받은 것처럼 막 난리를 치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자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인간이 편집을 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가 만든 글, AI가 만든 이미지, AI가 만든 음악으로 내가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그럼 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내가 만든 거니까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그 저작권이라는 게 이 원천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건 여전히 인간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 개입해서 만든 거를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게 되게 유명한 이제 그잖아요. 이제 그 공모전인데 미드저니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상을 받았다가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뭐야 너 이거 네가 그린 게 아니잖아. 해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표지인데 이 표지에 대해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저작권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다만 이 이미지는 미드전이지만 이 이미지에다가 폰트를 놨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배열을 한 거에 대해서는 편집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재했던 글에서 또 이제 시점하고 또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파트 3를 추가를 했는데, 일단은 사실은 이게 중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다시 되면서 저 파트 3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더라도, 이 바이든 때만 하더라도 되게 미국 저작권이 보수적이었어요. 되게 보수적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딥페이크도 막 이제禁렸어야 된다 그러고, 파트 2가 나올 때까지 하더라도 미국 저작권청이 되게 보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아직 부인합니다. 저작권청이 그만두게 된 이유는 아무런 그런 개입이 있던 것은 아니다. 아마 부정은 할 수 있지만 그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가 빨리 AI 가지고 규제를 할 게 아니라 더 활성화를 시키고 막 AI도 막 콘텐츠 만들고 막 하게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이제 이해가 공정운영인데 그래서 공정운영의 범위를 좀 더 강범위하게 가는 방향으로 미국 저작권 좀 더 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운영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지금 이 오픈 AI와 미국 작가 길드와의 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현재까지는 지금 법원 쪽에서 작가 길드 쪽을 더 좀 손을 더 준 추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가들 그런 분들이 다 집단으로 작가 길드에 소속해서 소송을 건 게 뭐냐면 애초에 오픈 AI의 이 챗GPT가 엄청나게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거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소설, 수필 이거 다 학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돈을 냈냐? 낸 적이 없죠. 네. 얘가 수많은 국내의 여러 유명한 작가들의 글을 학습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얘가 배워가지고 AI가 시도 쓰고, 얘가 소설도 쓰고 하고 있지만, 정작 애초에 그런 아름다운 문체를 만들고, 작가들 정말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에서 돈을 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법적인 논리는 뭐냐면은, 연구 쪽에서는 공정위원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학술적인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소스를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AI의 학습이라는 거는 공정 이용의 범주에 있다. 라는 게 샘 알트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거는 돈을 내는 게 없다라는 거고 이제 근데 이런 얘기죠. 니네 돈 받잖아. AI 돈 받고 있잖아. 근데 왜 학습은 돈을 안 내? 우리 저작권 돈 내. 이제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6월 달에는 한번 판을 더 넣는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AI의 저작권에서 AI로 만든 컨텐츠 자체의 저작권에 대한 인정, 불인정도 있지만 사실 가장 민감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굉장히 성능이 좋은 AI라는 거는 걔가 뭔가 그러니까 뭔가 아주 좋은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미지 만드는 거 동영상 정말 잘 만들잖아요. 그거 당연히 이 AI를 수많은 잘 만든 일러스트레이터나 화가나 얼마 전에 지브리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예 데이터가 없으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마다 이제 보통 AI 회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공정 이용과 변형적 이용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I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려면은 이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파악을 하셔야 이 논의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주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회사 입장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공정 이용이다라고 보통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어떤 최근에 수노가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뒤에 장표를 넣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수노 가지고도 지금 뮤지션들이 작곡가들이 엄청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노가 정말 음악을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냥 상업적으로 될 수준만큼 음악이 나오는데 그거 다 지금 잘 나가는 뮤지션들 음악을 학습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나마 지금 방금 오늘 나왔던 얘기는 F사랑 아이디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AI 회사에서는 그것 또한 변형적인 이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저 이제 아까 미국 얘기를 했고, EU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DSN 지침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걸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세 가지 구성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 100% AI로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도적으로 사람이 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야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음악을 만들어야지, 나는 의도성이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AI 출력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재구성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만 이거를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그렇지 않으면 걔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이용 관련해서 유럽은 명확하게 이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 TDM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출처를 명시해라. 오픈AI는 여전히 출처 명시 안 하잖아요. 걔네들은 여전히 자기네가 뭘 학습했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가 결과물 보면 알 수 있죠. 이거 지브리 학습했네. 여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지만, 보통은 명시 안 하고 있죠. 근데 이후에 서비스를 할 때는 너네 출처 명시해야 돼. 뭐 학습했어? 뭘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명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요즘 추세는, 이제 AI 회사들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아예 이제 그런 소송에 대비를 하려고 미리 학습이 되었던 그런 사람, 회사나 에이전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일본도 지금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관련해서 얘기가 좀 많이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이후에 TDM과 마찬가지로 저런 이제 그 사전 동의 없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거에 어떤 그 기업이 책임을 좀 질 수 있도록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아라 학습할 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예 너무 전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좀 위험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AI를 심지어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AI 기본법에 대해서 논평을 낸 것처럼 지금 AI 기본법도 문제가 많은데 심지어 그거조차 기업들은 너무 규제를 많이 한다고 한국 정부에 얘기를 하는 사실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이 공정이용이나 학습에 대해서는 아예 없어요. 논의된 것도 없고 협의하고 있는 것도 없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서비스 만들 때 막 갖다가 학습을 시켜도 사실은 당장 규제하거나 가이드할 게 없고 그러다 보면 이루다 같은 그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심지어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학습을 해가지고 이 AI가 막 얘기를 하니까 내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막 그런 일 그 프라이버시는 이따가 또 강수님 얘기해 주시겠지만 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이례적으로 AI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최대한 이거 인간이 뭘 만들어야 돼. 인간이 뭘 미드를 개입하고 AI 생산한 부분 편집만 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베이징 강조 인터넷 법원권 찾아보시면은 그냥 이제 근데 얘가 이 판결에 인정해준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게 미드전이나 같은 그 생산자가 100번을 돌렸대요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같은 프롬프트 한 150번 돌려서 그 노동을 산 거예요. 그래 이 정도는 네가 만든 거 맞아. 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해 줬어요. 네. 약간 좀 다르죠. 색다르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이런 걸 인정해 주는 대신에 동시에 뭘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남의 얼굴 갖다 쓴다거나 네. 또는 명백하게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베껴 쓴다거나 왜냐면 AI는 그게 너무 쉬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회사가 서비스를 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 뺏겼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너 회사 문 닫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I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그 결과물이 명백하게 누군가를 뺏기거나 디페이크를 했거나 그러면 바로 그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그야말로 기존의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보호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중도 마찬가지로 투명성에 대해서 계속 너네 어떻게 학습할 거야 이런 것들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이게 너무 논의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관련 AI 저작권에 대한 법은 아예 없고요. 규제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가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이드를 냈겠어요.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데 가이드조차 없으면은 사실은 문제가 되니까 입법을 하거나 한 건 아니고
이제 이런 가이드를 2023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에 보면은, 그냥 전 세계 이 당시 이 시점에서 전 세계에 나왔던 내용들 잘 이렇게 좋은 것만 따다가 예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다 좋은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는 써 있는데 어차피 가이드이기 때문에 뭐 강제성이 있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이 부분들인데 요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했던 얘기가 이것도 지적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애초에 AI 학습이 되는 데이터는 누군가가 과거에 고민해서 만든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AI를 만들어서 제공한 쪽에서 이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쪽과 이익을 얻는 쪽이 불일치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천 데이터를 제공했던 쪽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수익을 분배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아직 무법지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할 거냐는 자체가 계속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기업들은 소송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아까 오픈AI도 자격인 소송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셔터스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수익 분배 펀드를 만든다거나, 그다음 MS 같은 경우에도 요즘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들은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요즘 계속 고민하고 미리 수익 분배하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수노 같은 경우가 이제 AI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직 대부분의 기성 뮤지션들이나 음악 쪽, 레이블 쪽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너네 우리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안 돼. 그것도 어디 한 군데가 계약을 했어요. 수노랑 이미.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소속 레이블의 뮤지션들에 대해서 니네가 학습한 거를 돈을 줘. 그러면 대신에 우리 뮤지션들 스타일로 나가는 음악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뭐라 안 그럴게.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 최근에 보시면 유튜브에 유튜브 그거 많이 듣잖아요. 뭐 배경음악 듣거나 뭐 집중력 음악 듣거나 스터디 음악 한 7, 80%가 다 AI 음악입니다. 왜냐면은 이거 저도 한번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너무 꿀 빠는 유튜브인 거예요. AI가 딸깍 클릭하면 음악 만들어지잖아요. 퀄리티 높고. 그거 유튜브 쫙 동영상 등록해가지고 해놓으면은 누군가 그거 들으면은 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쉽게 돈 버는 방법인 거지. 그래서 지금 스포티파이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포티파이에 이제 여러 뮤지션들이 등록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한 70, 80%가 다 쓰레기 음악인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AI가 너무 쉽게 만든 음악들, 그러니까 정말 뮤지션이 고민해서 만든 음악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또 AI로 걸러내서 승인 거부 시키는 그러한 것들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또 하나 봐야 될 이슈가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최근에 그것도 많죠. 그러니까 뭐 챗GPT가 거짓말을 했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지?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AI 서비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용자 책임이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약관을 읽어보진 않으시겠지만 항상 약관에는 그 회사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뢰한 건 다 사용자 방어다. 우린 분명 신뢰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게 이제 EU에서는 더 많이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요즘에 아예 명시적으로 채팅창 밑에 나오잖아요. 아예. 그게 처음에 없었어요. 없었다가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이 자살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명시적으로 그걸 듣는 이유도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선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법적으로 갔을 때 우리 분명 경고했어.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경우에 국물이 뜨거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AI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지 마세요. 라는 거는 우린 경고했다. 이것도 네 책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포커스는 뭐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사회적으로 기준점이 없어요. 어디까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게 할 것이고 그런 소송이 벌어졌을 때 그럼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일단 기업들 살고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경고 문구를 넣는다거나 또는 특히나 그런 거잖아요. 이게 AI가 만든 건지 사람이 만든 건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큰 사고를 내잖아요. 나중에 가면. 특히 요즘 이제 뭐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팅 같은 경우 요즘 다 AI가 만들어요. 그냥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AI로 만든 컨텐츠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하자. 그리고 AI로 만든 콘텐츠는 AI로 만들어서 표시하는 걸 강제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사기에 이용당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최근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그건 하고 있습니다. AI 콘텐츠 표시해야 된다. 라는 거를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마 그거를 각 기업들한테 강제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지금 제가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아예 그 콘텐츠에 그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어디까지를 저작권을 부여할 거냐. 그 다음에 AI를 그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얘가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거와 관련한 어떤 계약이나 약간 투명성에 대한 문제, 또 AI 플랫폼에 대한 책임 범위나 면책에 대한 문제, 또 결국은 이것도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존의 수많은 우리 창작자들이 만든 콘텐츠가 연료가 되고 땔감이 돼서 지금의 AI 시장이 있는 건데 어떻게 공정하게 수익 분배를 시킬 거냐.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이 부분들이 지금 너무 아직 논의가 좀 바닥단계에 있다. 이거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WPO라든지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저희 연대를 해서 좀 이 눈높이를 글로벌 레벨로 맞출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좀 8회차에 거쳐서 뉴스레터에 연재를 했고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다 구독자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하실 텐데 궁금하시면 다시 돌아가서 뺏겨서 읽어보시면 되고 아마 이 연재는 한 2개 정도 되면 끝날 때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항상 법과 제도가 그렇잖아요. 먼저 여론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여론이 일어나고 그러자면은 먼저 활발하게 논의가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 내에서 기준점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야 이제 그거를 가장 나중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행정제도가 발령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보면은 이 논의 자체가 너무 우리나라는 아직 뭐 인터넷에도 그렇고 토론장에서 너무 없어요. 없어서 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속적인 논의와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스피커이나 유튜브에 음악을 올릴 때 네. AI로 생성했다고 네. 안 써도 되는 걸 쓰도록 규제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생겼어요. 지금 보면은 그 유튜브 콘텐츠 등록할 때, 이거 AI로 만든 거인지를 이제 내가 체크박스로 체크하게끔 한번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어차피 강제성이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 법적으로 강제하진 않으니까 서로 명쾌한 입장이 같아요. 플랫폼 회사 입장에서는 그 등록자들한테 네가 AI를 만들었으면 AI 만들었다고 체크박스 체크를 해. 우리는 이제 수단을 만들었으면 이제부터는 그 체크를 안 한 건 콘텐츠 등록한 사람 잘못이야. 플랫폼은 그냥 빠져나가실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술 작품 같은 네. 거랑 다르게 네. 소설이나 음악을 대중이 많이 참여하는 분야니까 좀 애매하지만 카페만 같은 수요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막 3시간을 걸려서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다 읽어보니까 이게 AI가 썼다라는 걸 알면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또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그걸 무조건 이렇게 나쁘게 볼 수는 없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게 워낙 이 기술이 되게 쉬워지다 보니까 그 AI로 만든 걸그룹들을 요즘 많이 올리시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만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도 만들 수 있고, 음악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영상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이 걸그룹이 실제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 하는 줄 알고, 그 뮤직비디오도 보고, 인터뷰도 보고, 막 좋아서 팬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실제가 아니었어.
누군가가 딸깍하고 만든 거여서 그거를 낭패감을 들 것이냐 아니면 난 더 좋아 라고 생각을 할 거냐 이거 사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플레이브라고 실제로 그 대형 기획사에서 운영하는 AI 보이그룹이 있잖아요. 걔네 그 엠카에서 1등도 하고 있던 애들. 그러니까 저는 정서적으로 그 정서가 아니긴 한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딱 선을 그어서 잘못된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제 잘못은 그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모르고 했을 때 낭패감을 내가 얻었던 거 이거 아니다. 허접하게 인간성을 입고 싶었다. 이런 상황에 좀 부작용을 하는 거는 의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런 거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일할 때 노동요를 많이 듣는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게 AI가 만든 음악이라는 걸 명시하지 않은 채널이 있고 명시한 채널이 있는데 명시하지 않은 채널 같은 댓글 중에 속았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고 구독을 취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케이스겠죠. 근데 그거 아직까지 강제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거 네. 아니에요? 강수님이 네 하실 말씀 있다면 말씀하시죠.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네,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번에 근영님이 이제 써서 토론회 할 때 보냈던 네네. 것에서 저는 저작권 문제 생각할 때 좀 중요한 거는 특정인이 이걸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보다는 그런 시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좀 창작을 촉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창작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인 보상 또는 뭐 꼭 정기적이진 않더라도 좀 비물질적인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이 돌아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이 AI 회사들이 기존 데이터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되게 까다로운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뭐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뭐 되게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저작권을 너무 강하게 틀어지고 또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콘텐츠 기업들이 저작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작가들한테 돌아갈 이득보다 자기들이 더 훨씬 많은 이득을 취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다양한 어떤 콘텐츠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AI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착취의 축이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AI 도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창작이 꼭 저하될 것이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고요. 방금 예로 들어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어떤 창작을 시도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AI 도구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좀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기도 하고 방금 얘기하신 어떤 버추얼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옛날에 아담이라고 하는 좀 로우 퀄리티의 어떤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거 다 옛날 사람인 거죠. 네. 지금은 그거를 정말 사이버 가수 아담 혹시 모르시나요? 다 압니다. 지금 모든 척하는 몇 분 계시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건 맨날 기사에서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아담을 뛰어넘는 정말로 좀 현실에서도 먹힐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나온 거잖아요. 단순히 어떤 그냥 이슈로서 인기를 끄는 게 아니라 어떤 음악성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녹색당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세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이 되는 거는 더 많은 창작자들이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창작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데에다가 좀 초점을 두고 그런데 초점을 맞추면 아까 말씀하신 그 스포티파이에 쓰레기 음악들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런 저품질의 컨텐츠들이 그냥 대량으로 생산돼가지고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퀄리티의 질을 떨어뜨리고 창작 환경을 해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AI 관련된 저작권 관련된 판결에서도 이제 판사진들이 실제 이제 원고 측에 이의 제기는 기각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추후 어떤 보완으로서 제시한 것 중 하나가 만약에 이 저작권자들의 이제 이슈가 논지가 이런 AI 툴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컨텐츠의 질이 떨어져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가 구별되지 않아가서 그 컨텐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법정에서도 승인될 수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녹색당의 어떤 저작권의 논의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이후로 이런 종류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자칫하면은 이런 거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미디어 기업의 편을 들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을 벗어나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목부 관련된 주제로 세미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이게 뭔가 지금은 창작자와 소비자가 다른 사람이라서 창작자들의 권리랑 소비자들의 입장이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번역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개발자로서 약간 개발자들은 약간 그걸 좀 모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AI를 써가지고 코드를 만드는데 또 그러면서 또 사실 그 AI가 학습하는데 사용한 코드들은 자유 오픈소스로 우리가 공개한 코드들인데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여러분도 쓰시라 하는 약간 원래 카피리프트 운동이 그것이 좀 공유의 커먼즈를 만들려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커먼즈가 기업의 사유화가 돼가지고 나는 AI를 쓰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걔들은 이걸 가지고 학습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걸 좀 쓰고 이득을 본다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내가 만든 거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오픈소스 기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GitHub이 처음 GitHub 코파일럿 이런 게 나왔을 때 네가 오픈소스 기여했는데 우리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너한테 한 달간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간 무료로 쓰게 해줬는데 그 다음부터 돈을 내.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내가 기여를 할 수? 잘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게 좀 수단적인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음악을 창작하는 사람들도 내가 창작한 음악으로 이렇게 갖다 써? 라고 하지만 사실 음악 창작하는 사람들도 지금 AI를 써서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번에 이송일 감독님 강연 들었을 때도 이송일 감독님도 자기 영화 만드는데 AI를 써서 비싼 특수효과 이런 거 대체하려고 생각을 하면 약간 그런 게 모순점이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걸 쓴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기업이 가져가 그런 것들이 좀 공공재로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모델이나 이런 걸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 공개라 보니까 좀 그래서 꼭 저작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이야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다시 그들의 그런 AI 저작권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든지 하는 그 오픈소스로 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또 한쪽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잠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유일하게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창작자 개발자긴 해요. 사실 다른 모든 직구가 되게 구분이 되죠. 개발자들은 내 거 갖다 써. 아무런 내용이 없잖아요. 열심히 어디 코드 공개하고 막.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개발자들 자체들은 그렇지만 이게 또 기업이 되면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모든 기업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돈을 받고 팔잖아요. 그래서 코드 유출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개개인이 그런 카피 레프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 개발자가 아닌 다른 직군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화된 서비스로 갔을 때는 수익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고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앞에 적었던 것처럼 결국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기업이 누구를 통해서 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공정한 수익을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느냐.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의 투명성. 어떻게 이걸 어디서 학습했고 어디서 가져왔냐. 그 다음에 그 출처를 밝힌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출처한테 보상을 주겠다. 사실 그 논의가 사실 필요한 거기는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시죠. 좀 전반대 생각이죠. 네네. 답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생각에 저는 이제 카페레프트도 한 6년, 7년째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발제드리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존 그리시엄이 자기는 창작이라고 네. AI는 표절이라고 네. 사실 존 그리시엄은 앞에 아가사 크리스티가 없으면 존 그리시엄이 나왔냐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네. 제가 한 카페레프트 핵심은 하나의 새로운 게 없다는 거잖아요. 뉴턴이 자기의 모든 관리는 어깨 위에서 한 거다는 유명한 말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깨까지 쌓아놨으니까 제가 어깨 위에 살짝 머리만 얹은 건데 과연 어떤 창작은 과연 창작적이고 AI 창작은 비창작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근거가 뭐냐. 난 그 문제를 던지고 싶고 아까 이제 발제자분도 오픈 AI 같은 데가 이제 어떤 저작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면 그 이용했던 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것만 좀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창작이 되면서 그것도 또 하나의 창작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동시에 그리셈의 창작이건 AI 창작이건 그걸 그렇게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작권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준태님 발전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인간이 하는 전쟁이건 AI가 하는 전쟁이건 전쟁의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약간 양과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그럼 AI의 창작과 그리샵의 창작이 둘 다 창작이 아니야. 근데 이것이 오히려 너무 과대평가되고 게 아니야. 뭐 잘 아시다시피 저작권이 늘려온 것은 웹스터가 한번 늘렸고 디즈니가 늘렸고 이런 식의 거대 자본들과 거대 이 돈을 흘려내는 사람들이 늘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창작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제안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네. 저도 들려는 말씀 연결이 네네. 되고 아까는 이건 반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드릴까 이제 저는 주로 뭐 철학이나 인문학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창작, 소설 창작이랑 관련해서 AI를 활용하면서 뭐 많이들 이제 아시겠지만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기존의 서양 철학에서 로고스라고 불리는 혹은 이제 수학적인 우주의 원리나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그 AI의 사실은 본질이라고 파악을 해서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 때 이제 누적된 문화유산 뭐 이런 거에서 사실 이제 강의나 말씀 님 발언하는 거 들으면은 야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과세의 대상이 아닌가 뭐 문화유세라든지 뭐 이제 아주 뭐 문의가 발전을 끝까지 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카피레프트적인 저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있지만 이제 거기서 또 파생되는 문제가 자 그럼 육체 노동은 임금을 지불하는데 그럼 종근시점의 뭐 직접 생산 노동에 대한 그 대가라는 문제랑 또 연결이 돼 있어서 그걸 이렇게 완전히 밀어붙일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예전에 얼마 전에 이제 하여튼 짧게 읽으면 시너스라는 영화가 유명했었거든요. 그 미국의 흑인 블루스 이야기인데 이제 백인 포크 뮤지션들이 막 좀비로 나오면서 사실 뭐 엘비스도 그렇고 여기도 아까 엘비스 얘기 나오지만 펠시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흑인들 뮤지션들한테 그게 또 되게 정설로 면면이 이어오는 정신이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리버럴한 변호사분이 야 그거 엄청 자본적인 발상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딱 뒤돌아서면서 아니 뮤지션이 그 어떤 그런 일종의 저작권적인 오리지널리티가 노동인데 그것에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무형에 바치고 이렇게 카피레트가 아닌 약간 또 반대적인 게 있잖아요. 그게 엮여 있어서 약간 복합적인 문제이긴 하다는 생각은. 이 논의가 사실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변제했던 게 사실 아마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사실 더 논의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보면 자율무늬 같은 거거든요. 참고로 이 PT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PT는 AI가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AI한테는 제가 그 8회 동안 연재했던 글을 적고 8회 동안 연재한 글을 가지고 15분 발표 자료를 네가 만들어라고 했을 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근데 이게 PPT니까 그렇지 만약 같은 방식으로 소설을 쓰라고 했다면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AI 에이전트는 똑같이 같은 원리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결국 이제 그럼 다시 앞에 이 논의로 들어가면은 어디까지 인간이 개입했고 인간의 위조가 들어가냐를 가지고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1차적인 논의가 있을 거고. 근데 정말 더 극단적으로 내가서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아까 뭐 0.5초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한 게 없고 다 AI 소설을 썼어. 그럼 걔는 중국처럼 저작권 인정이 줄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그러면 그냥 다 카피레프트 갈 것이냐?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이거를 사람이 정신노동을 했는데 근데 뭐야? 그럼 사람의 정신노동과 AI 정신노동을 어떻게 구분할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이게 굉장히 논의할 게 많은 지점이지만 아무튼 논의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사실 이건 약간 토론이 필요한 네네. 건데
예술인이 그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 좀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꼭 저작권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는 저작권이 좀 효과적인 수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지만 제가 그 저작권 소프트웨어 상상할 때 자격증도 있거든요. 근데 저작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고, 그래서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만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동을 했지만 그것에서 내가 이 집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사실은 많은 작가들도 저작권이라고 하는 걸 기업한테 팔리거든요. 그래서 웹툰 작가들이 웹툰을 내가 열심히 만들었고 이게 내 거고, 그래서 사실은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양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진짜 유명무실한 권리 정도예요. 그걸 어디에 매급하고 어디에 팔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뭐 최근에도 둘리 작가님 사건이라든지 검정무인 작가 사건 뭐 등등등등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오히려 카피레프트 운동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걸 이득을 보는 그런 기업들한테 세금을 부과를 해서, 목적세를 부과를 해서 예술인 기본소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의 저작권 체계에서는 진짜 대박난 작가가 아니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대박난 작가는 저작권료만 받아도 계속 못 받아요. 뭐 정글이샷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겠죠. 근데 내 작품이 만들었는데 열심히 안 팔렸어. 근데 안 팔렸다고 해도 이 사람이 만든 작품에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다양하게 창작을 해야지 그 창작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보호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엔 기본소득을 훨씬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인 기본소득을 그런 정책들로 좀 더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좀 약간 특히 최근 AI 논란에서도 예술 쪽 부분들뿐만 아니라 얘기를 할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번역가 같은 거 정의로운 전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AI가 여전히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된다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적어도 저작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저작권의 우리의 생계, 좀 개발자도 마찬가지. 우리 개발자의 생계의 제가 짠 코드에 저작권이 저한테 있지 않아요. 제가 짠 코드에 저작권 제가 업무상으로 만든 거인데 업무상 저작물을 회사에 주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코드에 저작권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저는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 이건 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래도 강수님이 또 준비하신 것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마치도록 하고